안녕하세요. 이성돈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국내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은행의 일반 예금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고금리 투자 상품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표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 ELS, 주식 연계증권입니다. 그 밖에도 ELF, DLS, DLF 등 다양한 이름의 투자 상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주식, 에쿼티인 경우에는 ELS, ELF이고요. 환율이라든가 금리, 원자재 등 그 밖에 다른 기초자산을 사용하면 DLS, DLF가 됩니다. 판매사별로 구분하면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형태인 ELS, DLS가 있고요. 자산운용사가 이들 ELS, DLS에 투자해서 펀드를 만들면 ELF, DLF가 됩니다. 이런 투자 상품은 대부분 옵션 거래를 활용해서 고객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런 투자 상품을 만드는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원금 보장형 투자 상품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의 금리가 3%, 4% 정도로 비교적 높을 때 고객이 일반 예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옵션을 매입하게 되고 만기가 되면은 이 옵션의 행사 여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즉 매입한 옵션이 만기에 행사가 안 되면은 받는 수익은 없게 되고 고객은 원금만 돌려받는 결과가 되죠. 그렇지만 만일 옵션이 행사돼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고객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옵션을 매입만 했기 때문에 이자는 못 받을 수 있지만 원금 회수는 보장되는 구조인 것이죠. 요즘 파생 상품을 활용한 투자 상품의 대세는 원금 비보장형 투자 상품입니다. 이는 국내 금리가 이후에 더욱 하락해서 원금 보장형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지면서 옵션 매도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춘 상품인 것이죠. 옵션을 매도하면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 이를 투자 수익에 포함시켜서 고수익을 만드는 구조죠. 하지만 옵션을 매도하면 리스크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객 입장에서 원금 손실로 연결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원금 비보장형 투자 상품에는 고객 입장에서 옵션 매도 거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원금이 보장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적어지고 수익률을 올리려면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 프리런치가 없다는 원리가 다시 한번 적용된 것입니다. 파생 상품을 활용한 투자 상품을 만들 때 고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기초자산의 선정입니다. 일단은 가격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커야만 옵션 프리미엄이 커지고 그래야 고수익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국내 주가 지수인 코스피 지수 하나만을 사용하다가 수익률 유지를 위해서 점차 해외의 주가 지수인 유럽의 스탁스 지수, 미국의 S&P 지수, 홍콩의 H 지수까지 범위를 점점 확대하게 되었고 사용하는 기초자산의 숫자도 늘어난 것이죠. 물론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면 투자 수익률은 더 끌어올릴 수가 있지만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만큼 위험한 구조가 되고 원자재 DRS는 규모 면에서 주식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한편 환율이라든가 금리 등은 가격 변동성이 주식이나 원자재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상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투자기간, 즉 만기인데요. 옵션의 원리상 만기가 길면 길수록 옵션 프리미엄은 커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원금 비보장형 고수익 투자 상품들은 대부분 1년 이상의 만기, 통상은 3년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파생 상품을 활용한 투자 상품으로 가장 많은 형태는요, 3년 만기이면서 기초자산으로 해외 주가지수
3개를 사용하며 투자 기간 중에 원금 조기 상환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흔히 이를 3스탁, 스텝다운형 ELS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 홍콩 H지수, 유럽 스탁스 지수 3개를 사용해서 그래서 3스탁이 되고요. 3년 동안 매 6개월마다 이들 3개 지수가 특정 범위 이내로만 하락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6개월, 12개월 시점에는 가입 시점 대비 마이너스 20%, 18개월, 24개월 시점에는 처음보다 마이너스 25%, 30개월, 36개월 시점에는 가입 시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내로 하락하는 경우에 약정금리와 함께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게 되지만 이들 조기 또는 만기 상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3년 기간 중에 특정 수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즉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이 3개 주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경우에는 낙인이 되어서 원금 손실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이들 기초자산 주가지수 3개 중에 한 개를 원자재 지수로 사용해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린 형태의 상품도 자주 판매되고 있죠. 파생 상품을 활용한 투자 상품을 취급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설마 하는 선입견을 갖는 것입니다. 설마 주가가 반토막 나겠어? 라든가 과거 30년간 한 번도 안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 1년 동안 일어나겠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구조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가감없이 설명해야 됩니다. 상품의 장점만 강조한 나머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 상품의 마케팅 대상이 되는 고객 선정도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원금 손실이 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노년층에 대한 판매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설사 정상적인 상품 판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투자 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숙려기간 이행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